안녕하세요. 데이터 기반 채용 전략 발표를 맡게 된 조준영입니다. 저는 LIG 그룹, 현대자동차 그룹을 거쳐 현재 LS그룹 지주사인 주식회사 LS에서 인사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채용은 기업의 입장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최적의 인원을 선발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잠재적인 구직자에게 그 기업에 대하여 알리는 모집과 그 지원자 중에서 최적의 인재를 뽑는 선발을 가장 중요한 절차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채용 제도가 최근 환경 변화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HR 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는 사회의 변화, 그리고 기업 환경의 변화, 사업 전략의 변화로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가 발생 누적됨에 따라 일부 기업들이 아닌 대다수의 기업들에서 HR 제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채용 제도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이 HR을 주변을 둘러싼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면 저성장 시대, 고령화 사회, 새로운 세대의 등장, 팬데믹과 같은 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인력 운영, 일하는 방식, 조직 문화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 운영에 수시, 적시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채용에 있어서도 이 수시, 적시성을 강조하고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50년간의 채용 형태의 변화를 보면 각 시대별 상황이 달랐고 그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상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과거 50년간은 채용 형태에서 공채라고 하는 주요한 채용 채널이 활용되고 있었는데요. 최근 수시, 적시성이 중시되면서 주요 그룹을 중심으로 공채가 폐지되고 상시 채용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채용 관점, 즉 선발을 위한 평가 기준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스펙을 중심으로 한 채용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은 직무 역량 기반의 채용, 더 고도화된다면 블라인드 채용까지 변화가 있는데 바로 여기서 이 데이터 활용 필요성의 증대되는 어떤 배경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잡았던 스펙이 과연 지원자들의 향후 성과 예측 타당도가 맞는 건지 또 이 역량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를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그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채용 평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즉 우리에게 어떤 인재가 필요한 것인지를 먼저 사전에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는 그 면접 유형별로 어떠한 역량을 선발할 때 더 유효한가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역량이 먼저 필요한지를 정의하고 서류 전형, 그리고 인적성 검사, 그리고 면접 전형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건지를 먼저 사전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회사 내의 하이 퍼포머, 즉 인사평가 고득점자 특성을 바탕으로 우수인재 핵심 역량을 도출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즉 재직자 데이터를 활용해서 성과를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저희 LS그룹에서는 2018년도에 그룹 차원의 우수인재 확보 TFT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러한 역량이 고성과자와 중간성과자를 어떻게 구분짓는지를 분석을 했었습니다. 먼저 하단에 보이는 그 역량, 총 14개의 역량을 먼저 도출을 했고요. 이와 같은 역량이 과연 고성과자와 중간성과자를 구분짓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했는데 특히 이때 목표 지향, 대안 제시, 전략적 사고, 팀워크가 고성과자와 중간성과자를 구분짓는 주요한 요소로서 저희가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위 인재, 고성과 인재 중에서도 최상위 인재와 고성과 인재 두 집단을 다시 한번 차이 분석을 했는데요. 이때 대안 제시, 분석적 사고, 변화 적응력, 인맥 형성 등이 그 최상위 인재와 고성과 인재를 구분짓는 요인으로서 파악을 했고요. 이 정량적인 데이터만을 가지고 한 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약 200여 명의 고성과자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했고요. 그 FGI를 통해서 나온 그 대답들을 다시 그 주요 단어들을 도출했을 때 우리 그룹에서는 우수인재에 대해서 사람 그리고 업무 실행 관련의 역량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두 번째 전 페이지를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또한 다른 것도 또 파악할 수 있었는데 즉 그 하단에 파란색이 보여지는 것이 업무 중심, 그리고 오렌지 색깔, 맨 오른쪽에 있는 5가지 오렌지가 이제 사람 중심의 어떤 역량이라면 중간에 연두색으로 보여지는 5가지가 전략 기획 역량인데 고성과자와 중간성과자 모두 상대적으로 이 전략 역량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다시 돌아가면 그 어떤 FGI를 통해서 도출된 어떤 그 우수인재의 특성에서도
전략적 업무에 관련 역량이 키워드로 도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외부 우수 인재를 영입할 때 그 14가지의 역량 중에 고성과자를 구분짓는 그 주요 역량에 대한 가중치를 올림과 함께 전략기획 역량도 높은 그런 지원자를 뽑아야겠다.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필요한 인재, 즉 필요 역량이 사전적으로 정의가 됐다면 그 다음은 이제 채용 채널을 어떤 것을 쓸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 5가지 관점에서 여러 채용 채널을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것은 바로 그 경력사원과 신입사원 간의 그 어떤 인재에 대한 선입견이었습니다. 즉, 경영진은 주로 공채를 통해서 입사하셔서 20년에서 30년 정도 장기 근속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대졸 신입 공채 통해서 들어온 친구들이 조직에 대한 로열티가 높고 애착이 있기 때문에 퇴사율도 낮을 것이고 성과도 높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내부 직원들, 내부의 그 인재 전체 인재들의 그 채용 채널, 즉 경력으로 입사했는지 신입으로 입사했는지 이 두 집단을 나누고 이 두 집단 간의 성과, 역량, 퇴사율 등을 이제 차이 분석을 했는데 이 차이 분석 결과는 결국 차이가 없었다였습니다. 즉 경력으로 입사했다 해서 퇴사율이 높다든지 또는 신입으로 입사했다 해서 성과가 더 좋았다든지 그렇진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 또 면접위원들에게 이와 같은 선입견을 갖지 않게끔 또 채용제도에서 경력과 신입을 좀 밸런스 있게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데이터적인 어떤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고요. 또 앞 페이지로 돌아갔을 때 그 채용 채널 판단을 할 때 모 계열사에서는 조직 적합도 검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턴 채용으로 그 인재를 뽑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회사는 공학 출신 인재를 대규모로 뽑는 회사였는데요. 시장 조사 결과 그 공학 출신 인재들은 그 인턴 제도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결국 대졸 신입 공채를 위주로 공학 인재를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채용 평가 기준을 개선해야 되는데 데이터 중심으로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류 전형 요소인데요. 저희 LS그룹에서는 과거 좀 스펙 중심, 즉 출신 학교, 학점, 학과 등에 좀 가중치를 두어서 서류 전형을 진행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그래서 과거 저희 그 내부 직원들을 출신 학교별로 7개 그룹으로 나눈 후에 이 7개 그룹의 성과, 역량, 그리고 퇴사율 등을 분석을 해서 차이 분석을 해서 이 정말로 집단 간 차이가 있느냐,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어느 집단이 가장 고성과 집단이냐라는 것을 분석을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출신 학교 그룹별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의 주요 요소인 학부 졸업 학점, 어학 점수도 입사 후 성과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 요소에서 학교, 학점, 어학 등에 대해서는 그 과거의 가중치보다는 다소 축소하는 형태로 채용 전형 요소를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서류 전형 이후 인적성 검사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업에서 인성 검사 결과와 실제 입사 후 보여지는 태도가 차이가 좀 많이 난다,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불만들이 접수가 계속 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과거에 입사했던 그 직원들의 인성과 적성 검사 결과가 과연 성과와도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을 했는데 이 결과가 저희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즉 유효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계열사가 많았고 더욱이 역의 상관관계가 나온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결과를 근거로 기존의 인적성 검사를 AI 기반의 인성 검사 그리고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한 직무 적합도 검사로 좀 개선하는 그런 근거 데이터로서 이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채용을 완료했다면 성과 측정이 필요한데요. 보통 우리가 채용 담당자 또 채용 인사팀장, 채용 팀장들에 대한 그 KPI를 통상 이 8개 정도로 잡는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성과를 측정하는데 이 8가지는 보시면 알겠지만 1년 이내, 즉 단기적인 정량적인 데이터만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우리가 과연 3년 또는 5년 전에 입사했던 우리가 뽑았던 그 집단이 현재 얼마나 많은 고성과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질적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와 같은 장기적 관점의 성과 측정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공채를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타겟하는 대학교의 출신들이 우리 공채에 얼마나 지원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성과 측정 기준입니다. 이 자료는 대학 알림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인데요. 즉, 각 주요 대학의 전공별 졸업자 정보를 모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올해 공채를 했는데 올해 각 우리가 타겟한 전공자들이 몇 명이 학교에서 몇 명이 졸업을 했고 그 졸업자 중에 취업한 인원이 몇 명이며 그 중에 우리 공채에 지원한 이율, 즉 유입 비율이 몇 명이냐를 분석할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는 우리가 타겟한 대학 중에 어느 대학이 우리 쪽에 지원율이 떨어지는지 또 높은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마케팅 자원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활용 제언인데요. 제가 이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를 평가하기 위한 역량을 선정해서 역량에 근거한 평가를 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은 물론 지원자의 성과 예측 타당도도 제고해야 되고요. 지원자와 우리 조직 간의 핏을 확보해야 합니다. 즉, 필요 인재, 특히 필요 역량에 대해서 반드시 사전적으로 정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저상과 특성에 대한 정량적 특성 정보, 즉 앞에서는 저희가 정량적인 정보 분석만을 한 것을 보여드렸는데 이것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즉 조직 문화, 성격적 특성 등 어떤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연구를 해야만 의미 있는 HR 애널리틱이 될 수 있고요. 따라서 데이터 이면의 맥락을 반드시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세 번째인데요. 요즘 HR 애널리틱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R이나 파이썬 같은 고급 통계 분석 툴을 꼭 활용해서 빅데이터를 해야만 HR 애널리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PC에 있는 그 인적 정보 또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스몰 데이터부터 엑셀을 통해서도 충분히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그것이 데이터 드리븐 HR, 즉 HR 애널리틱으로 가는 어떤 효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따라서 주변에 있는 데이터에 먼저 집중하고 쉽게 접근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S 조준영이었습니다.